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먼저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흐름이 정확히 터져 나온 거죠. 이 억눌러 있던 주가를 딱 타이밍이 터져 나오니까 매수세가 순식간에 폭발하는, 이제 제가 말한 이 파란 밴드는 매집이었다는 게 좀 증명이 된 거고, 이 구간대에서 이제 저와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밴드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수익권이 나오셨을 겁니다. 제가 그 타이밍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통장 펀드가 뽀싸게 훈풍을 불어줄 거라고, 정말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좀 반전이 되는 그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딱 나와준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이제 안착을 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 코스닥에 대한 붐, 그러니까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되는 이 국민 펀드 다들 아시죠? 이 역시 코스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강력한 이 트리거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보신 대로 오늘 이제 그날이 되니까 주도 섹터인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판은 이미 짜여져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다. 코스닥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정말 폭등을 하면서 항상 이 급락을 주고 급반등을 만든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에코프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고, 코스닥이죠, 코스닥. 코스닥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온전한 추세를 다 먹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에코프로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뒤에 기술적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꽉 잡으시라고 오늘은 이 확신 한 스푼을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이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지금은 전부 다 이 에너지로 여러분들 그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더욱더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시기가 지금 앞당겨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올해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넘어가서는 이제 에너지 이 병목 현상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심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 대 AI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시대는 이제 전력이 무조건 이제 필수가 되는 세상이죠. 당장 이 거대한 뭐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 하더라도, 지금 정말 말 많이 나오는 이 로봇을 돌리려 하더라도 결국 가장 먼저 핵심이 돼야 되는 건 바로 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결국 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다 보면은 전 세계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효율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에너지 효율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하이니켈, 뭐 전고체 배터리.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나라 이 핵심 산업에 지금 이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을까? 왜 이 조정을 주는 장세에서도 이 에코프로가 현재 이 시가총액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 이렇게 판을 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 보면 이제 환율 걱정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고유가 걱정 많이 하시죠. 실질적으로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넘어가 버렸고, 유가도 이제 100달러를 안착한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방어를 못한다. 이건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고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식 같은 이 실물 자산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1,000원을 주고 샀던 물건들을 이제는 2,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실물 자산들이 결국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눈앞에서 대표적으로 증명을 해준 게 바로 이 금값이다, 금값. 일론 머스크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미래에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다. 에너지가 곧 뭐다? 네, 바로 돈이 될 거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들이 결국 이 화폐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서 이 에너지 자산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을 딱 뚫어봐야겠죠. 결국 이 AI의 본질은
전력이고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배터리 섹터 에코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이 기차가 그러니까 철도가 처음 생길 때 있죠. 근데 이제 영국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기차가 말보다 빠르면 위법이에요, 위법. 마차 마부 밖으로 챙겨준다는 그런 이 황당한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지금 이 2차 전지가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캐즈미니 뭐니 흔들리는 꼴이 딱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시장이 바뀔 때는요, 이 기득권자들 반발이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사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진통과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결국 기차가 마차를 밀어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옛날에 80만 원을 하던 이 삼성 SDI가 10만 원까지 꼬꾸라지는 것을 구경을 했다가 결국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다시 이 70만 원 위로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이 대 AI 시대 대에너지 시대의 이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 ESS와 배터리인데 자 지금 이 에코프로의 주가도 메리트가 지금도 있어요. 저는 엄청 싼 편이지. 그러니까 이거 안 사고 도대체 주식시장에서 뭘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에코프로를 왜 7만 원대도 사라고 하고 9만 원대도 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를 이야기하잖아요. 매수를.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올 이 거대한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멘탈이 흔들려서 절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기회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버블로 그냥 치부하고 뱉어내느냐 이건 이제 온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오늘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적으로도 보자고요. 자, 제가 이 파란 밴드는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가에서도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튀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하락은 매집이라고.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자 에코프로의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이 되돌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한 하락이 발생이 되면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어떠한 흐름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단번에 좀 바뀔 거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국민성장펀드 상장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도 이야기를 한 게 바이오와 에코프로인데 전부 다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물린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수급도 한번 보자고요. 자, 수급도 보시면은 오늘도 결국 에코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이 본전 심리들 때문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개인들이 계속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다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쌀 때 매집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지수 수급도 보면 오늘도 외인 기간 쌍끌이로 매수를 하더라고요. 코스닥 1조를 샀습니다. 1조를. 왜 코스닥도 이 매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 분명히 보이시죠?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지만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게.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주들로 하방 경직을 만들고 결국 이런 거예요. 지수가 가려면 뭐 삼전 하이닉스가 가야지 코스피가 가는 것처럼 바이오와 이 2차 전지가 가야지 코스닥이 간대. 또 오늘 폭등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흔들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전환의 흐름에 올라탔다.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에코프로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저항을 받던 주가, 억누르던 주가가 이렇게 분출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타고. 이 비교를 해드렸었던 게 작년 이제 11월 시장과 비교를 해드렸던 거죠. 억누르던 주가가 이렇게 분출을 하면 시세로 발생이 된다, 시세로. 이때는 박스를 그리고 시세로 발생했었던 거고 현재는 이 하락보다 더 예리한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 에코프로를 뭐 20만 원이 뭡니까? 3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30만 원도. 이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이 횡보성 조정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돌파를 하려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최근에 가장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거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긴 횡보를 하던 주가가 이제 파란 밴드까지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뭐 이런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은 이 과열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상승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추세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이 에코프로도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차 상승의 초입이었고 그죠? 눌림목이 이게 2차 상승의 초입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이 3차 상승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저는 이제 추세를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건데 어디가 이제 저점인지 우리가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돌파 시그널이 발생이 될 때 아니면 또 안착이 되는 그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
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또 뭐 과열이 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정코치는 계속 이 밴드 라인대에서는 지금 매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계속 이 과열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